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44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제말 대구 공립상업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항일운동단체 태극단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제말 유일한 학생 독립운동으로 기록돼 있지만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 초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한 30대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써 8번째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44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자원을 동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던 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 1일. 보증금 8,4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한 곳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출을 받아 1억 9,950만 원이라는 전세금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돈을 줄 수 있다는 말과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하자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50일도 되지 않는 딸아이를 옆에 두고 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만 444건.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건 72.7%, 323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다가구 주택의 피해 인정이 쉽지 않은 등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먼저 피해금을 구제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항상 호혜를 하는 것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잠깐이라도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경매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구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 센터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여러 곳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더라도 원스톱으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구시의 피해가 적지 않은 걸 확인을 하시고 대구시만이 할 수 있는 피해 지원을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음 주 중으로 대구시와 첫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대책위를 꾸린 지 거의 1년 만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태극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제치하에 있던 1942년 대구 공립상업학교 이상호 학생의 주도로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인데요. 당시 흔하지 않은 학생 항일운동 단체인데도 항일운동사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대구에서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추념식이 열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1942년 상원고등학교의 전신인 대구 공립상업학교 이상호 학생은 이웃 학교 또래 학생들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태극단을 결성했습니다.
26명의 태극단 단원들과 함께 조국 광복을 위한 항일 투쟁을 준비하던 이상호 단장은 한 단원의 밀고로 대구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체포됐습니다. 이상호 단장 집에 숨겨진 태극단과 관련된 문서가 발각되면서 1943년 5월 25일 김상길, 서상교 등 9명이 이틀 뒤에는 다른 단원들까지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구 공립상업학교 태극단은 해체됐고 이상호 단장을 비롯해 태극단을 이끌었던 이준윤, 이원현, 윤삼용 애국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 4년 안에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순국했습니다. 이상호 단장이 그 태극단을 준비하는 과정, 또 강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걸 다 혼자 하셨고요. 또 그 전에 1년 전에 또 동생 이상용이의 친구들을 모아서 미리 그 독립운동을 할 준비를. 달서구 상인동에는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2003년 대구 공립상업고등학교에서 교명을 바꾼 대구 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태극단 26명의 고귀한 뜻을 추앙하고 순국한 애국지사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운 기념탑입니다. 매년 태극단이 결성된 5월 9일에 이 기념탑 앞에서 대구 상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추념식을 엽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철이 없을 때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죠.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끓어오르는 그 피를 앞으로 점점 홍보를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은 일제 말 식민 통치기의 유일한 학생 독립운동으로서 결사 동기가 뚜렷하고 행동 강령이 원대해 다른 학생 독립운동보다 체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 김상길, 서상교 애국지사가 1963년에 독립장 서운을 받았는데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장에 해당하는 서운으로 포상을 변경하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전국 동물원 중에서도 시설이 열악하기로는 손에 꼽히는데요. 대구시가 대구 대공원 사업에 첫 삽을 뜨면서 1970년대 시설에서 갇혀 지냈던 동물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끼리가 한자리에 서서 앞뒤로 움직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우리에 갇혀 사는 동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별다른 목적 없이 하는 정형 행동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에 있는 1969년생 코끼리 코순이로 우리나라에 있는 코끼리 중에서는 최고령입니다. 좁은 사육장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무리 생활을 해야 하는 얼룩말은 혼자 생활을 하는 데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좁은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관리가 좀 미흡한 느낌이 좀 들고 몇 번 오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관리 안 돼서 애들이 조금 환경적으로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낙후도 되기도 했고 좀 옮긴다면 저도 뭐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너무 오래된 애들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아무래도 건강도 그렇고 옮기는 게 저도 맞다고는 봐요. 더 좋은 데로 간다고 하면. 달성공원 동물원은 전국 공영 동물원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열악한 곳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동물원이 개장한 건 지난 1970년이니까 벌써 개장한 지 50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포유류와 조류 등 모두 340여 마리가 1970년에 지어진 시설 그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문화재인 달성토성 안에 있어서 보수 외에 개발은 어려웠습니다.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구대공원 내 동물원은 달성공원 동물원의 10배 크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물 사육 환경도 동물 복지를 고려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 국제적인 인증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완공은 2027년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료 입장이잖아요. 무료 입장이고 그 달성공원이 예전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도 조금 다 좁죠. 그거 가보다시피. 그동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죠. 이제 뭐 시에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애들 먹는 거 잘 먹고 있는지 진료는 잘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꾸 확인해주고 해줘야죠. 시민들의 관심, 주민들의 관심.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갇혀 지냈던 동물들은 3년 뒤 이전과는 다른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희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선 휴대전화 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긴급 구호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안심 앱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최근 남구 대명 구동에서 고독사 안심 앱 덕분에 자살을 기도한 소중한 생명을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긴급했던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1인 가구 등 고독사 고위험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안심 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1인 가구 주민이 최소 6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복지공영전화로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문자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이 사업을 통해 자살을 기도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남구 대명구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 10분경 대명구동 복지공영폰으로 1인 가구 50대 뇌병변 장애인 A씨가 8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긴급 구호 요청 문자가 왔습니다. 대명구동 맞춤형 복지팀이 5분 만에 긴급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니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와 자살 도구로 추정되는 부탄가스통 5개가 발견됐습니다. 복지팀은 거주지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찾아냈고 전문가 상담 후 이날 오후 3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면서 자살을 막았습니다. 자살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독사 안심 앱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도 긴급 구호 문자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며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명구동 복지팀과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A씨에게 주기적으로 자살 예방 상담을 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명구동 맞춤형 복지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1인 가구가 고독사 안심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고통스러우면 언제든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를 하면 누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고 하죠. 이 신발은 추위 등 기후를 극복하는 용도에서 점차 사회 문화를 담고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국립대구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 신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위 등 기후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었던 신발. 문명의 발전과 함께 권력의 상징으로 나아가 패션 상품으로 사회문화적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의 선. 이와 같은 신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국립대구박물관이 복식 문화를 브랜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번에 신발제를 마련했고 20년의 갓전 그리고 21년의 허리띠전 이후에 세 번째 복식 관련 전시입니다. 사만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장 흔하게 신었던 집신과 미투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엮은 것입니다. 조선 명종 때 경북 안동 이응태의 무덤에서 요절한 남편에게 쓴 편지와 함께 발굴된 머리카락으로 만든 원희 엄마의 미투리는 영원 불변한 사랑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신분제 사회에선 신발이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석이라는 비단 신발, 신하들은 화라는 가죽신을 신었는데 조선시대 왕이 신던 붉은색 적석과 대한제국시대 영친왕비가 신던 푸른색 청석도 선보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혼례에 신었던 꽃신도 화려하지만
주군을 위한 장례용 신발인 습신과 삼국시대 금동신발은 슬픔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복원 후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문형낭비 금동신발과 함께 삼국시대 금동신발들은 금속 공예 기술의 정수와 함께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국시대 금동신발과 안동태사묘 복식유물 등 보물 23점과 국가민속문화유산 12점을 비롯해 모두 531점을 선보입니다. 성철 스님이 신었던 고무신은 해진 곳을 여러 번 고친 흔적에서 무소유를 실천해온 스님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농구선수 서장훈, 산악대장 엄원길, 영화 1987에서 강동원, 김태리가 신었던 타이거 운동화, 이혜인 수녀님의 고무신 등 유명 인사들이 실제로 신었던 신발도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제 신분을 대변한다든지 문화를 대변한다든지 사람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정말 패션의 도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각각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어떻게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식 문화의 어떤 그런 구성품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9월 22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국내 유일의 도시문화인 포항운하에는 운하와 인근 영일만을 운항하는 유람선이 명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승객 감소로 애를 먹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만든 고급 레저보트형 유람선 제척을 도입해 제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입니다. 레저보트형 새 유람선이 포항운하를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기존 12인승 선박보다 넓고 편안한 좌석에다 시원한 개방감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데 운영사인 포항크루즈가 최근 노후 선박 3척을 이 선박으로 바꿨습니다. 세련된 구조의 요트의 느낌도 들어 탑승객들의 호기심과 만족감이 높아졌습니다. 운하가 아주 이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이렇게 육지로 판 거. 그리고 공장도 여기 오면 더 잘 보이고 바다도 좀 나가보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새 선박 교체에 맞춰 포항운하 유람선도 제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 후 이용객들이 차츰 늘고 있는 게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던 2021년 4만 4천 명에서 2022년엔 7만 5천 명, 지난해는 8만 2천 명까지 회복됐습니다. 선박 등 시설 개선과 함께 각종 축제나 관광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는 것도 호재입니다. 올해 또 불꽃축제도 계획대로 열릴 계획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새로운 배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고객을 10년 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한 포항크루즈의 누적 승객은 112만 명. 도시 문화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유일의 관광 상품이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신청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담회에선 권영진 당선인이 홍 시장에게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홍 시장이 권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 당선인도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염색산단이 있는 서구 비산동과 평리동, 이현동 등 84만 9천여 제곱미터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염색산단에 있는 사업주는 1년 안에 악취 저감 시설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로 주민들은 염색산단뿐 아니라 분유 처리장 등 다른 시설 환경 인근도 추가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은 15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망을 대폭 확충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높은 기온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구청이 중구약사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은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의 필요성과 상담센터 안내 등을 담은 홍보 물품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개 노선의 하루 수송 인원이 코로나19 이후 최다인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시철도 수송 인원은 지난 2020년 일평균 30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 예스 키즈존 행사가 오는 18일 강정 고령부 디아크 광장에서 열립니다. 어린이 존중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공식 SNS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검색창에 달서구청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가 취소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더 실효성 있고 뾰족한 정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